혹시 요즘 들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전에 뭘 하려고 부엌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평소 잘 알던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매는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58세 박진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진수 씨는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 방금 들은 내용을 까먹고 오래 알고 지낸 동료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의 딸 미라 씨는 달랐습니다. 34세인 미라 씨는 복지시설에서 일하면서 치매 환자 가족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변화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 병원에 모시고 갔고, 다행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한태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는 뇌에서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뇌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죠. 하지만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신호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4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치매 사례의 약 40%가 예방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진수 씨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호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62세 이정민 씨는 2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바로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가족들입니다. 정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호는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그게 치매의 시작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작은 변화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치매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신호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에게 이상 신호가 보일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치매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조기 발견이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치매,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치매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먼저 치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억력은 물론이고 언어 능력, 판단력, 계산 능력, 시공간 감각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것이죠. 한태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치매는 하나의 병이 아니라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전체 치매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다를까요? 김미라 씨도 처음엔 이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깜빡깜빡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건지 아니면 치매의 시작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점심에 뭐 먹었지? 하다가도 된장찌개 먹었잖아 하면 아, 맞다 하고 기억해내는 것이죠.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식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건망증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가끔 깜빡해도 중요한 약속이나 일은 잘 처리합니다. 하지만 치매가 시작되면 익숙한 일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평생 해오던 요리를 못하게 되고 늘 가던 길을 헷갈려 합니다. 이정민 사회복지사는 이런 경험을 들려줍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ATM 기계 사용법을 잊어버리셨어요. 처음엔 기계가 바뀌어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24년 기준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진단을 받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뇌에 이상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박진수 씨처럼 경도인 지장의 단계에서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도인 지장의 환자 중 절반 정도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으로 돌아가거나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태진 박사는 강조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워만 할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신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치매 전조 증상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저하입니다. 박진수 씨의 경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진수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왔는데 30분 뒤에 동료가 아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집중을 못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딸 미라에게 오늘 저녁 뭐 먹어? 하고 물어보고 10분 뒤에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미라가 아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진수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랬어?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태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치매 초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최근 기억의 저하입니다. 뇌에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잘 보존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 이야기는 생생하게 하면서 방금 전 일은 기억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은 어디에 뒀더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 기억 상실은
아예 그 일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열쇠를 어디 뒀지? 가 아니라 열쇠를 가져왔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호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경과에서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메모 습관을 들이고 중요한 약속은 알람을 설정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전문의 상담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신호, 언어 능력의 저하입니다. 이정민 사회복지사가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대화 중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거 있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냉장고를 말하려다 음식 넣는 차가운 그거라고 둘러 말하고 전화기를 말하는 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장도 점점 짧아지고 간단해졌습니다. 예전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잘 풀어가시던 분이 이제는 밥 먹었어, 추워 같은 짧은 문장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진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의 중에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막혔습니다. 평소 잘 쓰던 단어인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있잖아요 라고 말하다 결국 동료가 대신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 진수 씨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태진 박사의 설명입니다. 언어 중추가 있는 측두엽과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명사를 기억하는 능력이 먼저 떨어집니다. 사물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저기, 그 사람 같은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문장 구성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유창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말을 더듬거나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잦아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김미라 씨는 아버지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 아버지는 신문 사설을 읽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문을 읽어도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고 대화할 때도 제가 말하면 한참 뒤에 대답하세요. 그것도 짧게요. 이 신호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족들이 대화 속도를 늦춰주세요. 질문을 할 때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다그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독서, 글쓰기, 대화 등 언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단어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자, 두 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절대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세 번째 신호, 시간과 공간 감각의 상실입니다. 이정민 사회복지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평생 살던 동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돌아왔고 그제야 가족들이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회의를 마친 뒤 차가 어디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30분 넘게 주차장을 헤매다가 결국 경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진수 씨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더 걱정스러운 건 시간 감각의 혼란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수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양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여보, 지금 새벽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진수 씨는 지금이 아침 7시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계를 봐도 시간 감각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태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의 두 정엽이 손상되면서 시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몇 월인지 헷갈리고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을 잃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안에서도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라 씨는 아버지에게서 이런 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던 아버지가 약속 날짜를 자주 착각하셨습니다. 내일 병원 가는 날이지? 라고 물으시는데 실제로는 3일 뒤였습니다. 계절 감각도 무뎌져서 한여름인데 날씨가 춥네 하시며 두꺼운 옷을 입으려 하셨습니다. 이 증상의 위험한 점은 실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2023년 한 해 동안 2만 건이 넘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의 연락처가 적힌 카드나 팔찌를 착용하게 하세요. 그리고 경찰청의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에는 시계와 달력을 여러 곳에 두고 오늘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무엇보다 혼자 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성격과 감정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입니다. 평생 온화하고 친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박진수 씨의 가족이 가장 놀란 순간이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원래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오늘 저녁 반찬이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나한테 계속 물어봐?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내 지갑을 훔쳐갔어라며 가족들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린 것인데도 말이죠. 이정민 사회복지사는 이런 사례를 들려줍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평생 사교적이고 유머러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치매 초기부터 사람 만나는 걸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거절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화가 어려워지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피한 거였습니다. 한태진 박사의 설명입니다.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우울증, 불안감, 무기력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미라 씨는 아버지의 이런 변화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전 아버지는 항상 긍정적이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격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은 무감동입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오면 좋아하시던 분이 이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좋아하던 취미 활동에도 흥미를 잃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십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해와 인내심입니다.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할 때 맞서 싸우지 마세요. 병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인의 본래 성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울증이 심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필요합니다. 항우울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기까지 4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도 매우 중요하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5번째 신호,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입니다. 이것은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평생 해오던 익숙한 일들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박진수 씨의 아내가 가장 놀란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 씨가 ATM기에서 돈을 찾으려다 30분 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은행 업무를 해왔는데 갑자기 통장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집에 돌아온 진수 씨는 자신에게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집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진수 씨는 주말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정도는 누구보다 잘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프라이팬에 계란을 깨뜨리고는 불을 켜는 것을 잊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아내가 여보, 불 켜야죠 라고 말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정민 사회복지사는 이런 경험을 들려줍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평생 재봉사로 일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손 떨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늘과 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자체가 떠오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한태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행 기능 장애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순서대로 진행하고 완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는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김미라 씨가 아버지에게서 발견한 변화들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같은 옷을 며칠째 입고 계시고 면도도 잘 안 하십니다. 아빠, 면도 안 하세요? 하고 물으면 귀찮아서라고 대답하시지만 실제로는 면도기 사용법을 잊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약을 제대로 못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혈압약을 매일 아침 먹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약통을 준비해 놓아도 어떤 약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 헷갈려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같은 약을 2번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예 안 먹기도 했습니다. 돈 계산도 어려워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할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 거스름 돈이 맞는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을 통째로 내밀고 알아서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전화 사용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집 전화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어떤 버튼을 눌러야 받는지 몰라 멍하니 바라만 보셨습니다. 이정민 사회복지사는 강조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는 단순히 조심해서 살펴봐야 할 단계가 아닙니다.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한태진 박사는 말합니다. 치매 환자들을 보면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같은 진단을 받았어도 5년 뒤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오라고요. 이 신호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위험한 일은 혼자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운전, 약 복용 등은 반드시 가족이 옆에서 확인하세요. 집안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위험한 물건은 치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해? 내가 대신할게 같은 말은 환자의 자존감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작은 성공에도 칭찬해주세요. 김미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답답해서 제가 다 해주려 했어요. 그런데 한태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걸려도 아버지가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여기까지 치매 전조 증상 5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시공간 감각 상실, 성격 변화,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 저하.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지금부터 치매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치매 사례의 약 40%가 예방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오늘부터 여러분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태진 박사는 강조합니다. 치매 예방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예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식습관을 바꾸세요.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하는 식단이죠.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정민 사회복지사가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0세의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았지만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호두 한 줌, 점심에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 저녁에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인지 기능이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섭취는 뇌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당뇨병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혈당 관리가 곧 뇌 건강 관리입니다. 박진수 씨도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먹고 간식으로는 아몬드를 먹습니다. 저녁에는 반드시 생선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엔 입맛에 안 맞았는데 지금은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아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한태진 박사의 설명입니다. 운동할 때 나오는 BDNF라는 물질이 뇌세포의 성장을 돕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격렬할 필요는 없어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미라 씨는 아버지와 함께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를 산책합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하시던 아버지도 이제는 먼저 산책 갈까? 하고 물으십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계절의 변화도 느낍니다. 아버지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라고 미라 씨는 말합니다. 세 번째, 두뇌 활동을 계속하세요. 뇌는 쓸수록 좋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활동이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독서, 퍼즐,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글쓰기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이정민 사회복지사는 강조합니다. 제가 만난 90세 할머니 중에 치매 없이 건강하신 분이 계세요. 비결을 물었더니 매일 신문을 읽고 일기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7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분 말씀이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되고 기억이 또렷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박진수 씨는 요즘 수도쿠를 풉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15분씩 수도쿠를 푸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됐습니다. 또한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한태진 박사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 집에만 있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거든요.
진수 씨는 은퇴 준비를 하면서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책을 정리하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니 기분도 좋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5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뇌는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제거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이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 장애는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김미라 씨는 아버지의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6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이정민 사회복지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을 해도 뇌가 쉴 수 있습니다. 7번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이런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매년 정기검진과 함께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한태진 박사는 당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은 받으면서도 인지 기능 검사는 피합니다. 치매 판정받을까 두려워서죠. 하지만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는 30분이면 끝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진수 씨는 이제 3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해 인지 기능을 체크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한 결과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병원 가는 게 안심이 돼요. 선생님이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시면 뿌듯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예방법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6개월, 1년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치매 전조 증상 5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시간과 공간 감각의 상실, 성격과 감정의 변화,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이 5가지 신호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박진수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58세 이상 신호를 느끼고 딸 미라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진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산책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일찍 발견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김미라 씨도 말합니다. 아버지가 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병원에 모시고 간 게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제가 알던 그 따뜻한 아버지로 돌아오고 계세요. 한태진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치매는 두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이정민 사회복지사는 20년 넘게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은 신호를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병원에만 갔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자책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본인이나 가족에게서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미루지 마세요. 내일 당장 가까운 신경과를 방문하세요. 인지 기능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30분 정도면 충분하고 결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증상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예방을 시작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생선 한 토막 추가하기,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걷기,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안부 묻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숨기거나 외면할 병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병입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의료진, 복지사 모두가 여러분의 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진수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 진단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뇌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고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뇌 건강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함께 고민해 보세요. 그 대화가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치매 없는 건강한 노년 여러분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